대표님 결혼 언제 하세요? 결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결혼하는 자녀에게 2억을 송금했습니다. 네, 세무서에서 한 6개월 뒤에 세금 내라고 1,200만 원이 증여세 부과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자식 결혼하는데 돈 좀 줬다고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 부분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세금 가산세까지 해서 폭탄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평하게 세금 문제를 풀어드리는 태평한 민세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할 때나 아니면 집을 살 때 돈을 송금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부모님이 자식한테 결혼을 한다고 목돈을 보내주는 그런 것도 세금 과세 대상인가요? 일단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 돈을 보내셨을 때는 증여세로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다른가요?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상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을 이제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거죠. 조금 절세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저희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5년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건데 이게 증여재산 공제를 갖다가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자녀일 경우 5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일 경우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한테 2천만 원 이체하고 지금 열심히 주식이 오르고 있죠. 주식은 상관이 없나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그 주식을 갖다가 사고 파는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 시점으로 증여세를 갖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고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그 증여재산 가액으로 해서 증여세를 내면 그 주식을 갖다가 사고 파는 행위를 본인이 한다고 하면 그 증여세는 추가되지 않아요. 근데 미성년자나 본인이 이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받았어요. 그 주식이 오를 때마다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부모가 이제 단말기로 갖다가 진행한다고 하면 증여세 문제가 추가로 발생될 수도 있죠. 어떤 식으로 몇 살 때 얼마를 주고 하면은 과세 대상이 아닌지 이런 좀 실질적인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태어나자마자 계좌 개설을 하고 거기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없이 이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살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2천만 원 할 수 있죠. 성년이 지난 후에 5천만 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10년 동안 증여세를 갖다 합산하니까 총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묵혀두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간에 출금을 하시거나 부모가 꺼내서 쓰거나 아니면은 계속 다른 용도로 갖다 그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본인의 계좌라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그게 증여세로 추가될 수도 있죠. 네. 현금을 직접 주고받으면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증여를 하는 거는 어떤가요? 현금을 주시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알게 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고가의 상품을 갖다 샀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자금 추처 조사가 나오면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가셨을 때 돈을 주신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ATM기에서 돈이 계속 출금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금들을 갖다가 어디에는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상속이 됐다고 보이는 추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이렇게 받아서 현금으로 쌓아놨다가 집을 구입할 땐 결국엔 그 돈을 갖다가 이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알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는 이제 국토부에 신고가 되니까 그 계약서가 돌고 돌아가지고 이 취득자금 조사에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금은 어떤 식으로 갖다가 했느냐라고 해서 생긴 제도가 자금추적 계획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를 증여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똑같이 문제가 없는 거죠. 신고가 필수예요. 증여세는 증여가 신고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산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할 때 당권 신고라고 해서 쉽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증여자 인적사항 기재하고 수증자 받는 사람 인적사항 기재하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할 때 수증자로 로그인을 하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입력하고 금액을 갖다 현금으로 2천만 원 기재만 하면 신고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오늘 주안점은 증여재산 공제를 꼭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아닌 직계 비속의 경우 5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를 할 수 있는데 시점으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홈택스로 간단하게 인적사항만 기재해서 현금 2천만 원, 현금 5천만 원, 현금 6억 이렇게 기재해서 신고만 하는 것으로 최적의 방어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증여를 하기 전에 상담을 많이 오세요. 돈을 이체하거나 증여를 한 후에 이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찾아오시면 방법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증여를 이러이러하게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체크해 보시고 주변에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서 증여세에 과대되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평한 민세무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